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면허 취득 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에어로케이가 실현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운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어로케이가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운항 증명 심사를 받고 있고 더불어 취항 준비 차원에서 공식 유니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에어로케이 김성천 상무님을 모시고 에어로케이의 운항 증명 심사 진행 과정과 운항 시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운항 증명 심사가 막바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운항 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운항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항공사로서 우리 에어로케이가 그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유사시에 승객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안전 심사 같은 그렇죠. 거네요. 뭐 정비 매뉴얼도 보고 네네. 항공기 상태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종사, 그다음에 객실 승무원들의 어떤 운항 능력들, 이렇게 해서 한 3천여 가지를 이제 국토부 감독관들이 네. 나와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30일 날 저희가 이제 그 AOC의 마지막 단계인 예. 비상탈출 시범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7월 2일부터 그 12일간 시범 비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당시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에 이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코로나19의 어떤 사태로 차질의 계획이 이제 차질에 빚어진 건데, 그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져 있나요? 일단은 그 좀 늦춰진 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그 운항 증명 자체가 네. 좀 지연이 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에어로케이가 만 4년 만에 이제 면허를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OC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지금 뭐 2일부터 지금 시범 운항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니멈 한 50시간 정도를 지금 시범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 운항 증명이 그 문제없이 발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항공운항 증명 AOC가 발급 후 취항하기까지 그럼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 네. 그 에어로케이가 앞으로 언제쯤이면 운항이 가능한지, 네. 더불어 또 노선 계획도 중요한데요. 네네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운항 증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전에 이제 국토부한테 어디로 취항을 하겠다, 예. 이렇게 노선 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때문에 지금 저희는 청주, 제주 노선을 이제 신청을 했고, 예. 그게 만약에 이제 허가가 나온 뒤에는 저희가 운임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운임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청주에서 제주가 뭐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 왕복 뭐 얼마, 예. 뭐 진에어는 얼마, 이런 운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국토부에 신고를 하고, 저희가 결정된 운임을 갖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20일간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정식 취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뭐 원래 당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제주 노선 한 3개월 정도 취항을 하고 예. 바로 이제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선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당초 저희가 3년간은 그 11개 노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뭐 대만, 뭐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11개 노선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이제 7, 8월에 2, 3호기가 들어올 네. 걸로 이제 알려져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도 늦어지는 건가요? 그 다 진짜 이게 코로나가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번 7월 달, 그다음에 8월 달에 2호기, 3호기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말로 지금 다 늦어진 상태입니다. 예. 아예 연말로. 예. 그 지난해 3월에 에어로케이 경영진과 그 최대 주주인 에이티넌 파트너스 네. 맞죠? 네. 예, 네 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어로케이 출범을 지지해온 이 도민들의 집안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졌었는데, 네. 그 현재 갈등 봉합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든 관광업계든 다들 힘들고 네. 충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에어로케이가 탄생할 때까지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죠. 또 애정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뭐 이 면허 받자마자 뭐 자기들끼리 뭐 밥그릇 싸움 한다 이렇게 비춰진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근데 뭐 어느 회사나 그 경영권 관련돼서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좀 도민들이 좀 이쁘게 봐주실 거면 이게 에어로케이가 성장하는 이제 성장통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제 이 경영권과 관련돼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희가 잘 그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성장통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유니폼도 공개하셨죠. 네, 우리 네. 또 항공사 유니폼 굉장히 네. 또 중요하죠. 네, 이미지 네, 면에서. 네. 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는데 네. 젠더리스라고 네, 하죠. 네. 유니폼에 대한 그 고객들의 반응 다양할 텐데 네. 그 유니폼에 어떤 메시지가 혹시 담겨 있나요? 사실 이제 항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회사 로고라든지 그렇죠. 유니폼인데 그게 네.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유니폼을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젠더리스 아이디어를 낸 게 사실 저희 그 강병호 대표께서 네.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항공사이다 보니까 젊고 역동적이고 뭐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안전을 좀 추구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 뭐 차별 없는 문화, 이게 이제 저희 에어로케이가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니폼에 녹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또 이 승무원분들이 기본적인 임무가 이게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내에서 뭐 다른 항공사들을 저희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내에서 무거운 짐도 들여야 될 거고 때로는 유사시에 승객들도 안전하게 뭐 탈출도 시켜야 될 거고 근데 복장이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이 기동면에서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승무원들의 그 임무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거기다가 또 남녀 구별이 없는 이제 차별이 없는 이런 유니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기획한 게 이제 이번에 젠더리스형 유니폼입니다. 예. 실용성적인 그렇죠. 면에서 예. 좀 더 네. 좀 모델을 선택을 하셨다고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유니폼뿐만 아니라 여성 승무원에 대한 외모 규정도 다른 네. 국내 항공사보다 좀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기존 항공사들도 저마다 이제 그 회사 문화나 네.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항공사 승무원 딱 하면 생각하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뭐 여성스러운 미적 아름다움을 네.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이런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안전성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움보다는 안전을 선택했다. 에어로케이는. 예. 그리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아름다운 항공사보다는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뭐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승무원들의 어떤 복장이나 두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용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자, 도민들로서는 에어로케이가 충북의 이제 향토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역 인재 채용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 계획은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직전에 네. 뭐 기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항공기가 한 대 이제 새로 도입될 때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될 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면 운항 승무원이 12명, 그다음에 객실 승무원이 16명, 정비사들이 12명. 이게 이제 뭐 한 50여 명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야 항공기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는 7월 달하고 8월 달에 2, 3호기가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말로 미뤄지면서 저희의 채용 계약 또한 이제 뒤로 미뤄진 겁니다. 이게 뭐 당초는 뭐 5월 말에서 6월 초에 뭐 지역 인재들을 좀 많이 채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연말로 미뤄졌기 때문에 뭐 채용 계획 또한 당연히 미뤄지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을 할 거고 우리 또 에어로케이는 이 충청권 이미 대학들하고 산학 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14개 대학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이제 청주대학하고 네. 객실 승무원 그 훈련센터를 공동으로 이제 설계 구축하는데 또 같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올해부터는 그래서 저희 에어로케이 승무원들이 청주대학의 객실센터 훈련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인재 개발을 하고 이 인재들이 그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 에어로케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뭐 항공사는 물론 여행업계까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에어로케이가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현재 위기 상황이 네. 뭐 저희 에어로케이만 겪는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이거는 뭐 전대미문의 위기고 예. 또 이제 국가 자체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항공업계, 관광업계, 뭐 지역에 무슨 뭐 호텔업, 예. 숙박업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힘든 것 같은데 그 저희 특히나 이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해외로 못 나가는 어떤 여행객들은 국내로 다 유입이 되면서 예. 뭐 어느 분산이 될 수 있지만 항공은 국가 간의 이게 교통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초동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안정화돼 가고 있는데 저희가 안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뭐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 에어로케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좀 긴축 경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그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항공사별 간의 그 네. 경쟁 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에어로케이는 기존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뭐 이런 굵직한 네. 대표적인 항공사에 비해서 저가항공이라는 또 대표적인 항공으로 이제 후발 주자로 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네. 과연 이 대형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 도민의 네. 대표적인 항공사로서의 어떤 네. 부각을 시키려면 네.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에어로케이만의 뭐 경쟁력은 나름대로 뭐 전략을 저희가 세우면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 가장 큰 경쟁력은 저희가 청주공항을 찍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선택한 게 저희 에어로케이의 가장 큰 경쟁력 같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청주공항은 전국을 가든지 오든지 2시간 만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천공항으로 그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네네. 그 외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인천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건 아닌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국제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에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국토의 중심인 청주공항에 저희 에어로케이가 노선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뭐 이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을 뛰어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 항공사하고 저희 에어로케이가 또 추구하고 있는 이런 또 시장이 또 틀리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예를 들어 뭐 그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이라든지 좀 먼 거리에 네. 먼 거리의 노선에 이제 가는 거고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단거리의 노선, 특히나 LCC 전용 공항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예. 그게 이제 또 에어로케이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뭐 도민들 우리 에어로케이만의 네. 도민들에 대한 네. 그 어떤 특별한 서비스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건 뭐 제가 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네. 섣불리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당연히 뭐 저희 뭐 그 왜냐하면 또 예. 항공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또 이미지도 중요하고 네. 그게 또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또 에어로케이가 우리 지역의 항토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 그 도민들한테 네. 인정을 받고 네, 그렇죠. 도민들이 찾는 항공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서비스 문제 혹시 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일단은 저희는 처음에 출범할 때 그 국내에 없는 선진 LCC 뭐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뭐 세계적인 그 LCC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에어로케이 출범할 때 이 지역의 서브웨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노선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근데 뭐 대다수의 분들이 일본 노선도 많이 선호를 했고 대만 노선도 선호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노선 개발을 하나 하던 서비스 하나를 개선할 때마다 충북도나 청주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할 거고, 그러니까 도민들하고 고객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그 좀 회사 운영을 할 거라는, 이런 투명성 있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그 진정한 그 향토 기업으로서 그 국민과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첫 취항을 앞두고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이제 첫 취항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기 또한 그 도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에어로케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이시종 충북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충청북도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들, 뭐 도의회, 시의회, 그다음에 범도민 추진위원회 뭐 유철영 위원장님, 이두영 위원장님, 또 학생들, 많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에어로케이가 출범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뭐 2년 전에 한 차례 반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방금 이제 제가 언급드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은 만큼 저희가 이제 가장 안전하고 도민 여러분들한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도민들의 수건인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또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 향토 기업으로서 향토 항공사로서 하루빨리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에어로케이 김성천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